네. 헌재법 68조 2 항의 헌법 소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으로 헌재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을 들려고 한다면 68 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8조 1 항과 1 항의 헌법 소원과 2 항의 헌법 소원을 이해하는 것은 헌재법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됩니다. 그런데 조문은 가까이 1 항과 2항 사이에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1 항과 2 항은 전혀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함께 생각하실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 살지만은 전혀 법적 성격은 다른 거다. 저는 68조 2 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의 부속 절차라고 이해를 합니다. 사실 헌재법 41 조에 따라서 당사자는 법원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신청을 받아서 법원이 동의를 하면은, 법원도 위헌이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되면은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법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게 될 겁니다. 그럼 종전에는 사실은 지금의 헌법재판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라고 해서 항고 재항고를 구제 절차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72 년부터 87 년도까지 한 건도 결국은 어 법원이 헌법위원회, 그 당시에는 헌법위원회죠. 헌법위원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서 87 년도에 헌법이 음 만들어지면서 헌법재판소 제도가 도입되었고, 새롭게 도입되었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 제도를 두었는데, 그럼 종전처럼 헌법위원회 시절처럼 똑같이 돌아가면 어떡하느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그 종전과 같이 아무 일이 없는 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68조 1 항이 이렇게까지 현재와 같이 작동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작동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했느냐? 저보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현재와 같이 작동할 것으로 디자인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8조 1 항 소원 사건의 대정은, 그죠? 90% 95%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건의 대정은 법령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령에 관한 사건을 헌재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음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여러 차례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안 해 주면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아무 일도 없는 기관으로 될 거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구제될 방안은 뭐냐라는 것을 헌 헌재법을 제정하던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안으로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채택된 거죠.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은 뭐 다시 법원 안에서 다투는 절차를 두지 말고 그냥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안을 내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안입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법원이 위헌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가 거의 무의미하다는, 규범적으로는 거의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사실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실상의 의미가 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한 경우하고 당사자가 68조 2 항의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인용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한 경우에 인용률은 거의 뭐 50%에 가깝습니다마는, 당사자가 제청한 경우에는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뭐 생각이 됩니다마는 인용률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범적으로는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68조 2항의 소원이 만들어지니까 어떤 효과가 생겼다? 법원도 조금 더 위헌 제청에 적극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 통계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지고 있는 책에 보시면은 통계표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통계표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은 8 페이지에 지금 통계표가 있는데요. 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이 998건 아닙니까? 이게 72 년도부터 87 년도까지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87 년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원이 대호각성해 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한 1000 건 정도의 사건이 만들어졌느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68조 2 항의 부수적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부수적 효과냐?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당사자가 68조 2 항의 소원을 제기해 가지고 위헌 결정을 받아온다는 겁니다. 그죠? 저기 밑에 8 페이지에 있는 헌바 소원 중에 8,000여 건 되는데 위헌 247 뭐 헌법 불합치 300 건 한 400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는 뭘 해야 되는 사건입니까? 법원이 재심을 받아줘야 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죠? 기판력이 생겼더라도 법원이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판사는 인제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그죠? 당사자가 문을 두드려 가지고 어떻게 한다? 재심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법원으로서는 재심은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분 좋은 건 아니죠. 기판력이 생긴 판결을 복면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재심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그럼 법에 있으니까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재심을 받아 줘야 되는데 이럴 바에야 그냥 법원이 스스로 웬만큼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면은 그냥 '법원이 위헌 제청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00 건 정도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헌바소원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의 부수 절차다. 그죠? 그러니까 헌바소원은 형식만 헌법소원일 뿐이고 실질은 위헌법률 심판이다. 그러므로 68조 1 항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적법 요건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 현재성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68조 1 항과 2 항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무지언지 않습니다. 68조 1 항과 2 항은 그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이것을 두 개를 혼동해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좋은 인상을 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헌법 소원으로서의 어떤 뭐 성격들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죠? 헌법 소원으로서 사전 심사,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를 거친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구 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진다라는 점도 뭐 쪼끔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청구기간 적용이 있다라는 것도 위헌 재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68조 2 항의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한정위헌 청구가 적법하냐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011 헌바 117호 사건. 그 종전에는 이 결정 전에는 한정위헌 청구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적법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죠? 49 페이지를 한번 밑에 부분을 부정 폐기된 판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부적합하지만은 그 동그라미 1, 2, 3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적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사건이라고 저는 통칭을 합니다마는 11 헌바 117호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예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적법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죠?
그럼 예외적으로는 부적법한 경우는 뭔가 어 첫째 하나는 재판을 다투는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단순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거나,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의미 있는 헌법 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경우. 뭐 두 번째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정위원 청구가 적법한데, 그죠? 언제 부적법해지냐? 개별 구체적 사건에서의 단순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거나, 그죠? 단순한 해석이나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부분은 부적법하다라는 겁니다. 그 밖의 것들은 적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판례가 이렇게 변경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많이 바뀌었느냐? 그럼 옛날에는 부적법하다고 보던 것들이 막 헌법재판소가 다 적법하다고 봐 가지고 막 한정면 청구를 구하는 헌법 68조 위헌 소원 사건이 막 마구마구 본안으로 넘어갔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바뀌었는데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전에도 단순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를 다투는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무엇을 단순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인가 라는 것이 인제 문제인 것이죠.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음 불명확성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기에 이거에 단순한 법률 조항의 포섭이나 적용 문제라고 보아서 부적법할 것이냐 아니라고 보아서 적법하다고 볼 것이냐 문제다라는 상황은 제가 보기엔 종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데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변경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하는 경우에 위헌 결정을 하면 그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47 조가 준용된다고 헌재법 75조 6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위헌 법률 출판 제청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이 정지된다고 했죠. 위헌 법률 출판 제청을 하고 나면은 당해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나면 다시 리오픈 재개를 하는 것이죠.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 법원이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법률을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을 적용해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68조 2 항의 소원에서는 법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합리적 의심을 가질 정도의 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정도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위헌의 의심이 전적으로 없어야 되는 건 아니죠. 단순한 의심을 가진 경우에는 단순한 의심을 가진 경우에는 재청 신청을 기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란 말이 애매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헌이라는 단순한 의심,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 위헌이라는 확신, 이 세 개의 말을 헌법재판법에서는 그러니까 법이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학계에서는 세 개의 말을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재청 신청을 하고 나서는 68조 2 항의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42 조에 따라서 재판이 정지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죠? 진행되어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법원이 위헌이라는 합리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더라도 논리적인 문제는 안 생긴다. 그러니까 재판이 확정될 수 있다. 확정되어 버리고 나면은 기판력이 생긴다. 그죠? 기판력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재심이 필요하다. 재심은 민사소송법상 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데 거기는 헌재 위헌 결정이란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헌재법 75조 6 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 그죠? 민소법, 형사법 외에 또 다른
재심 사유를 법률이 정하고 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 결정의 주문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하고 똑같죠. 그죠? 주문은 똑같습니다. 그 인용 68조 2항 소원이나 그 68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의 주문이나 똑같다.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그 68조 2항 헌법소원 사건에 전부 적용되는 겁니다. 주문은 무슨 법 몇 조는 헌법 위반된다라는 형식으로 하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의 취지는 무슨 법 제 몇 조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청구 취지는 어 여기 청구 취지는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청구 취지입니다. 그죠? 68조 2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청구 취지는 무슨 법 몇 조는 헌법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라는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그죠? 다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결정의 주문은 무슨 법 제 몇 조에 관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것이므로 그죠? 이러한 주문을 가진 형식의 재판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제청 신청서의 신청 취지는 무슨 법 제 몇 조에 관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해 달라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죠? 이 점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하면은 그 신청 취지란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법 제 몇 조에 관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결정을 해 달라. 이게 받아들여지면은 양괄호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처럼 "무슨 법 몇 조에 관하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각되고 나면은 당사자는 인제 68조 2 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한다? 청구 취지를 "위헌 결정해 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몇 조는 헌법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쓰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